기궁 11회 12회 재밌게 보셨나요? 팔척기가 넙덕과 윤갑에 이어 이제 비비의 야광주도 삼켜버렸습니다. 게다가 풍산의 뒷배임이 밝혀진 김봉인까지 없애버렸는데요. 비비의 야광주를 얻은 팔척기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빠른 전개가 매력이던 기궁답게 순식간에 여러 사건들이 진행됐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기궁 13회 예고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2회 엔딩은 팔척기에 의해 다시 밖으로 나온 윤갑의 혼령이었습니다. 악행을 계속 쌓으면서 악해질 대로 악해진 팔척기는 온갖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갑의 혼령을 이용합니다. 왕의 명을 받들다가 산길에서 병조판서 곽상충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윤갑. 팔척기가 뱉어내 다시 밖으로 나온 윤갑의 혼령은 팔척기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정신없이 도망친 윤갑의 혼령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 용담골에 다다랐습니다. 용담골에 온 윤갑은 우연히 임금 일행과 마주칩니다. 반가운 임금 이정과 여리를 본 윤갑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리의 옆에는 자신의 모습을 한 강철이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나의 몸을 빼앗아갔었지. 윤갑의 혼령은 문득 산속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강철이가 자신의 몸을 차지하고 나타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을 빼앗은 강철이는 여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갑의 혼령은 여리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윤갑나리? 당황한 윤갑의 혼령은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몸을 숨기고 나니 서러운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윤갑의 혼령은 계속 주위를 맴돕니다. 멀리서 바라볼수록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하고 있는 강철이를 보며 윤갑의 혼령은 깊은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윤갑은 곽상충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죽은 후 강철이에게 몸을 빼앗긴 것도, 혼령조차 팔척기에게 먹힌 것도, 마음에 품었던 여리를 강철이가 차지한 것도, 임금과 어머니마저 강철이에게 빼앗긴 것도, 이 모든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윤갑의 혼령은 점점 원한에 휩싸이며 괴로워합니다. 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더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사악한 팔척기는 윤갑의 혼령을 원한기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팔척기의 계획대로 점점 원한기가 되어가는 윤갑의 혼령. 검소관 윤감놈만 끌어내주시면 돼. 윤갑의 혼령을 원한기로 만든 팔척기는 풍산을 시켜 예조판서에게 강철이를 불러내게 합니다. 그렇게 원한기가 다 된 윤갑의 혼령과 인간이 다 된 이무기 강철이가 만나게 됩니다. 원래 강철이는 여리의 몸주신이 되기 위해 윤갑인 척 여리에게 다가가려고 윤갑의 몸을 빌린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윤갑의 몸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무기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팔척기는 윤갑의 혼령을 이용해 강철이를 완벽하게 인간의 몸에 갇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리는 강철이가 빙의해 아직 몸이 남아있는 윤갑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윤갑의 혼령을 몸에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윤갑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죽은 이의 혼령은 삼도천을 건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리는 강철이와 윤갑의 혼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윤갑을 구하고 나면 어쩌면 네가 몸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겠지. 여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분노와 증오에 휩싸인 윤갑의 혼령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여리는 진심으로 윤갑의 혼령을 감싸 안으며 윤갑의 혼령을 위로합니다. 임금 이정이 윤갑을 그리워하며 서고에서 윤갑이 사용하던 붓으로 명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강철이가 곽상충에게 윤갑 대신 복수를 해주었다는 것과 윤갑의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령이 품은 서운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열의의 진심이 윤갑의 홀령에게 닿았습니다. 윤갑의 홀령이 천도하려는 순간 팔척기가 윤갑의 홀령을 다시 끌어들이며 천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이한 인연으로 이어진 용담골. 열의와 윤갑의 고향이자 강철이가 천년의 수행 후 승천하려다 떨어진 곳, 그리고 팔척기가 탄생하고 같은 시기에 용담골에 있었던 연종대왕까지. 임금 이정은 팔척기의 정체를 밝히려 용담골에 갔고 궁궐에는 중전과 어린 언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회에서 확인한 왕가의 가계도를 보면 팔척기가 노리는 왕가의 핏줄은 이제 임금 이정과 원자 이강, 그리고 중전의 복중태하, 이렇게 셋이 남은 상태입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연종대왕의 핏줄을 노릴 팔척기. 이 상황이 걱정되었던 열의는 떠나기 전 원자에게 자신의 경기석을 줬습니다. 또한 가섭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하기를 막는 신인 해태상을 중궁전 동서남북 사방에 세워둡니다. 원장만 쳐서다. 자시가 되자 팔척기가 움직입니다. 원자 이강은 팔척기에 접근해 끔찍한 팔척기를 마주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두려움으로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리지만 똑부러졌던 원자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원자는 열의와 강철이 그리고 아버지인 임금 이정이 서고에서 팔척기를 꺾었던 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팔척기를 대적했던 담대한 모습을 눈에 담았던 원자는 열의가 준 경기석을 꼭 쥐었습니다. 경기석을 가진 아버지를 팔척기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원자는 임금 이정이 팔척기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팔척기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가섭스님이 원자의 처소에 당도합니다. 가섭스님은 하기를 쫓는 해태의 힘을 빌려 악기 쫓는 독경으로 팔척기를 잠시나마 쫓아냅니다. 드라마가 절정을 향해 가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팔척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팔척기를 천도하기 위한 강철이, 열의, 임금 이정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팔척기를 온전히 천도하는 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기궁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영됩니다. 저는 또 다른 리뷰와 예고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